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숫자를 무서워하시는 문과생 최유진님 모셔봤습니다.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, 유진님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됐던 내용들을 좀 마음 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최유진님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33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24살 최유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일단은 다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2차 중심으로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이 있으니까 과목별로 좀 물어볼 텐데, 실무 먼저 조금 공부 방법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저는 실무 공부를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. 제가 1차를 너무 급박하게 좀 빡세게, 흔히 말하는 빡세게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고,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6월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. 5월에 그렇다고 이제 하우패스 기본 강의를 빠진 것은 아니고, 기본 강의랑 전체적인 기본적인 강의는 수강하면서 남들보다 문제풀이 속도가 되게 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초반에 실무 문제풀이가 좀 힘들었고, 그럴 때 이제 황인하 평가사님의 쪼렙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과 중급 연습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. 기본 강의, 김상훈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처음 들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그때는 제가 문제를 안 풀고 수업을 들을 때여서 좀 강의 듣는데 헤매기도 했지만,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기본 강의도 내용이 이해가 되고 실무가 차츰 잡히더라고요.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게 단연 문제풀이인데요. 기출도 중요하고 스터디도 중요하고 정말 다 중요한 게 많지만, 기본적으로 실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 회독수를 높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스터디 등수가 초반에 이제 100등에서 시작을 했어요. 가장 연기 1주차에.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1등까지 찍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회독수, 문제 풀이가 기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 문제집 회독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번까지 좀 풀어봤나요? 근데 사실 남들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은 아닌데, 저는 김상훈 평가사님 중급만 많이 풀었고요. 그게 기본적으로 보통 7회독은 한 것 같고,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르는 문제를 체크해둔 다음에 기출이랑 병행할 때는 모르는 문제만 더 추가로 한두 회씩 더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꾸준히 지금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좀 풀어왔던 게 제일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난해한 과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론을 합격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론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론을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시작은 최명근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했고, 또 종합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최명근 평가사님의 커리는 다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글쓰기가 어렵다고 느껴서 오성범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 2부터 쭉 또 똑같은 풀커리를 또 타게 되었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평가사님 두 분 다 이제 도움을 받은 건데, 오성범 평가사님의 목차 강의에서 글쓰기의 기초 실력이 많이 쌓였고요. 또 제가 하도 이제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, 초반에 2기까지만 해도 그 100점 중에 20점, 30점짜리 문제 하나씩을 놓쳤었어요. 그래서 최명근 평가사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상담을 드리고, 이제 제 상황이 이렇다, 답안지 보여드리고 했을 때, 너는 문제를 많이 풀어라. 기출 회독수를 많이 늘리고 하루에 100점씩 꼭 풀면은 이거 분명히 잡힌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을 믿고,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기출 32회부터 12회까지 그냥 매일 100점씩 풀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걸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제 문제풀이 속도가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는 초반에는 이제 목차 잡는 시간, 그리고 뭐 4번 먼저 풀 때, 1번 먼저 풀 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기출풀이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기출 풀 때 아무래도 목차 잡는 거나 낯설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을 텐데, 그런 거에서 좀 극복한 방법 아니면은 좀 어려웠던 점,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? 이론은 정말 극복한 게 2가지예요. 첫 번째는 글 쓰는 게 너무 어렵다. 시작이 너무 어렵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.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두 평가사님께 도움되는 부분을 많이 쏙쏙 뽑아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글쓰기가 어려울 때는 목차 연습을 했고, 이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, 시작을 하는데. 그리고 글이
써지긴 써지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할 때는 최명근 평가사님 말씀대로 기출 문제를 많이 돌리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이론은 손을 많이 써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법규는 우리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? 법규는요, 제가 가장 결론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기도 했고, 약간 기억이 미화됐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단연 법규였어요. 남들은 다 효저 과목이라고 하고 평균 점수 끌어올려주는 게 법규라고 하는데 왜 저만 마지막까지 못할까 싶어서 저는 사기 1주차까지 그 서브를 보고 오픈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었어요. 너무 못 써가지고. 그래서 이제 초반에 선택한 거는 김선희 평가사님의 예전 강의를 하우패스에서 추가로 결제해서 들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과외를 추가로 활용을 했는데 그 과외를 통해서 법규의 전반적인 것을 보완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외가 무조건 필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합격생 과외를 추천한다기보다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분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완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아까 스터디 때도 한 4기 정도까지 가서도 법규는 좀 서브를 보면서 풀었다고 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아, 다른 사람들은 다 책 덮어놓고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더 지쳐지는 것 같고 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다면? 저도 합격을 한 후에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. 언제까지 오픈북을 했는지, 또 이게 과연 오픈북을 한 채로 쓰는 것도 스터디가 도움이 되는지. 근데 저는 각자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. 저도 남들이 다 오픈북 그만하고 책을 떼고 할 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책을 빨리 뗀 분이나 늦게 뗀 분이나 사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하에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다 한다는 전제하에 스터디에서는 오픈북을 하는 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. 처음에는 좀 마지막까지도 좀 자기가 판단을 할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멘탈 관리도 잘 해서 마지막까지 공부 잘 하셔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수험 생활을 하면서 내 총 수험 기간을 봤을 때 이건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되는 점이 좀 있던 게 있을까요? 후회되는 점 정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를 조금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. 그래서 문제풀이 속도, 문제 회독이 남들보다 늦었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가장 후회되는 점이었던 것 같고요. 전반적인 수험 생활에서는 늦게 대학동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한 점이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학원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살았더라면 더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제가 그 본가가 학원이랑 환승을 2-3번 정도 해서 1시간 정도가 걸려요, 편도로. 오래 걸렸겠구나. 근데 제가 학원에서 8시 반부터 독종을 했고 밤 12시까지 독서실에 있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택시를 아무리 타도 그 한계가 있어서 저는 대학동에서 생활하면서 학원이랑 가까이 있고 수업을 쉽게 듣고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같이 공부해본 입장에서 저도 처음에는 본가에서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. 저는 집이 좀 더 멀었었는데 그게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일찍 와서 좀 낮잠 자고 있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대학동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컨디션 관리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내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대학동으로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여쭤보고 싶은 게, 아까 공부 방법 좀 알려주시긴 했는데, 그래도 내가 합격하는데 가장 이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다.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, 도움이 됐던 방법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저는 제 합격에 정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랑 같이 공부한 스터디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로 같이 공부한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합격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. 그래서 저는 제 팁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공부하는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 혼자 하는 공부가 더 효과적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멀리서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학원 근처가 아닌 분들도 요즘은 캠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. 최대한 자기의 공부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
자신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걸로 저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서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가장 또 두 번째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학원 강사님들의 상담이었어요.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몇몇 분들은 이게 학원 강사님께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혹시 너무 많은 걸 쓸데없는 걸 질문하는 건 아닐까? 근데 저는 학원에 이제 통학할 때나 거기 사는 때나 학원에서 제가 공부하는 거를 살리고자 그러한 장점을 다 살리려고 학원 근처에서 공부를 하고 실강을 듣는 거잖아요.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. 카톡으로도 질문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명금 평가사님이 그 다음 연도 기본 강의를 하고 계실 때도 저는 카톡으로 혹시 시간 되시냐고 여쭤봐서 그 23년 대비 수업 전에 찾아가서 30분 동안 상담을 받는다던가 또 김승현 평가사님한테도 답안지를 보여드리면서 부족한 점을 또 물어본다던가 공부에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가장 전문적이고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은 강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학원에 오셔서 아니면 혹은 카톡으로 이제 평가사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자기가 좀 흔들릴 때 많이 여쭤보고, 그다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했을 때 다른 것들 많이 도전해보고, 그런 게 또 합격하는데 지름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수고 많으셨고,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계실 수험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세요. 정말 힘드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정말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나 고민도 많았고, 하지만 이미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부를 시작하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먹으셨고 또 이 길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열심히 하면 분명 되는 시험입니다.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엉덩이 붙이고 성실하게 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, 내가 못하는 것 같다, 두려울 때도, 스터디 등수가 안 나온다, 걱정이 될 때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면은 다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화이팅! 네, 재영 정말 어린 나이에 강단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업계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